앞서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결과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회복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쯤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을지는 약간 전문가들의 의견과 시기도 다른 상황인데요. 이분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앞으로 전망하기 전에 그러면 기업들 얘기를 하면서 그 토대를 한번 쌓아가 보도록 하죠. 마이크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도 쇼크가 나왔습니다. 반토막이 났고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시장에 좀 실망감을 계속 들이우다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은 진짜 어쩔 수 없나 보다. 특히 화웨이 최대 고객사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걱정이 되는 건데 우선 마이크론 실적부터 한번 분석을 그럼 해볼까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가 있었습니다. 가이던스. 근데 분명한 것은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까지 중국 관련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예상치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상당히 좋게 나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10%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부합하면 대부분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를 하락했죠. 근데 그 이유는 결국은 지금 현재 하웨이에 대해서 미국이 임시 면허를 발급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임시 면허가 12월 초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초 이후에 만약에 면허가 갱신되지 않고 또한 이번 달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중국과의 이 고위급 협상회담에서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매출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와 동시에 저렇게 많이 떨어졌고 오늘 다우지수, 한국의 코스피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하락했던 것도 ISM 제조업 지수가 10년 내 최저치를 빠졌는데 그 이유도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하고 거의 동일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가이던스 요약을 보면 크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SSD,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의 DRAM, 데이터 센터 및 그래픽, 이게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위에 올라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 오토모티브, 자율주행 관련 차량 들어가는 반도체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나씩 따져보면 재고가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수요가 확대된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는 이미 삼성이나 LG 휴대전화가 5G 폰이 이미 출시돼 있지만 미국은 5G 휴대전화가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발표된 아이폰 신제품도 5G하고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그런 이유는 미국의 5G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깔릴 예정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5G 폰이 개설이 되면 5G 폰에 당연히 이제 업그레이드된 DRAM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큰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시스템이거든요. 이 분야에서 그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내년이면 일본, 그다음에 웨이모 같은 경우 생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비교할 때 향후 시장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딱 걱정은 미국과 중국의 이 분쟁이 지금 상황에서도 안전돼 격화되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좋다. 그러므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부터 DRAM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DRAM 공급을 확대할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변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건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냥 업종의 업황을 전망해 본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반도체는 반도체 가격이 또 주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 내용 중에 제가 이걸 그날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기자들, 그다음에 참석한 펀드 매니저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여쭤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회사 관계자가 했던 주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보시면 되고 이제 그걸 번역한 건데요. 2019년 상반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크게 보면
이 요인의 핵심은 재고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네. 지난 상반기 거의 8개월 가까이 재고가 많았는데 이 재고가 크게 소멸됐고 이로 인해서 디램의 수요가 반등했다. 또한 업계의 디램과 마찬가지로 낸드의 재고량이 빠르게 소진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네. 이 안에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 6월에 도시바에서 잠깐 정전 사태가 있어서 한 달가량 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최근에 이제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관련해서도 중국에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서 재고가 많이 소진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데이터 센터, 이제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즉 클라우드 시스템 업계에서 D램 재고가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런 현상은 클라우드 시스템 및 기업 서버 부분의 향후 지속적이며 강력한 수요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올해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강력한 수요가 따라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2020년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잖아요. 네. 올해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20년 시장에 대해서도 기자가 물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시장을 예상할 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산업의 수요 및 공급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게 개선될 것이라 예상을 한다. 특히 2019년 4분기 개선, 4분기는 3분기보다 상당히 높은 실적 예상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2020년 1분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증가율이 좀 떨어지겠죠. 매출 성장률이. 이제 그런 1분기의 기저효과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도 2020년 1년 통째로 봤을 때 반도체 가격은 지금보다 기대해도 좋다. 아주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예. 참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도 네. 굉장히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IT와 또 반도체 기업들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다 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도 기대해 볼 만하다 얘기를 해줬는데 네. 그러면 내년쯤이면 그 반도체는 특히 어떤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도 도래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과거의 반도체 시장의 사이클은 사실 PC가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PC는 거의 당연히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시장의 변수로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서버 부분, 기업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네. 미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을 못 드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이던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AI, 인공지능이었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이 시장, 이 서버 분야의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그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를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죠. 예. 그런데 이런 AI 기술로 인해서 스마트폰조차도 AI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서버에 당연히 AI가 관련된 기술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 AI의 핵심은 결국 동영상, 사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 사진을 처리를 하려면 당연히 D램이나 이런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더 많은 D램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이라도 세계 주요 반도체 이제 시장 조사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 기관의 예측치를 보면 왼쪽에 파란색이 지금 2019년 시장 예상치입니다. 즉 네. 2019년에는 거의 모든 기관들이 2018년 대비 최저 12.5%에서 최대 15%까지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가격이 저만큼 빠지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걸 보면 연두색이 2020년, 그다음에 갈색이 2021년치 예상입니다. 예. 근데 거의 모든 기관이 최저 6%에서 최대 8%까지 2020년에는 시장이 성장할 거로 이미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20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 웨이모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내년 7월에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올림픽 기간 중에 시범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고 그랬거든요. 즉 그런 거라면 이 자율주행 차량에서 들어갈 반도체 부분도 확실할 거고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했던 5G나 업그레이드된 휴대전화, 그다음에 서버 부분, 데이터 센터 부분의 서버 부분 등 이런 확실한 성장 동력이 있어서 더욱더 그 시장은 올해의 침체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5G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 교체 수요가 그 시기가 진짜 된 것 같습니다. 네. 저 표를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 물론 내년도 증가하겠지만 내후년에 예. 좀 더 폭발적으로 좀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예. 이거지 않습니까? 글쎄 그렇죠. 지금 뭐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7조 원 정도 네. 그 이상만 나와도 그래도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사실 삼성전자의 지금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이 금요일에 있죠. 4일에 있는데. 이게 좀 미뤄져서 다음 주 한 그렇습니까? 8일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실적 3분기는 사실 중요한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4분기 내년 예상치라고 하는데요. 그 앞서서 최근에 그 대만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죠.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TSMC의 실적이 잠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예. TSMC의 이 파운드리 업체의 그 현재 그 실적을 보면 1분기, 올해 1분기에 바닥을 찍었고요. 2분기,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상치긴 하지만 4분기에는 앞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4분기에는 3분기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내년 1분기에 기저효과까지 걱정할 정도면 4분기에 이 반도체 업황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이것을 반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봐도 지금 8월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바닥 다지기를 진행을 했죠. 네.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주가가 10% 이상,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미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삼성전자가 저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미리 이런 정보는 결국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있을 가이던스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주가 차트도 네.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잘 된다면 네. 국내에서도 물론 삼성전자도 실적에서 반도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네. 더 직접적인 데는 SK 하이닉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어떤 평가 내리시겠어요? 제가 SK 하이닉스 기업 전체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 주가만 봐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 우리가 2008년, 9년에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미국발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그 경제 위기 이후에 그 세계 경제가 10년 정도 호황을 가져왔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폰으로 대면되는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기존의 다른 시장을 형성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당연히 반도체가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런 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은 오늘 뭐 다우지수에도 새벽에 그런 그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했고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5G, 자율주행, AI, 클라우드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쪽은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어쩔 수 없이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불과 6개월 전, 1년 전에는 반도체가 필요 없었냐? 있었죠. 하지만 그만큼 재고가 많았었고 그 재고가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결국 4분기, 내년 1분기, 그다음에 2021년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반도체 업황을 필두로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 이렇게 함께 해봤습니다. 상승미소 이명로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